안녕하세요. 에이페오션 대표 정정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곳 신림역 1번 출구 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킬 경매 물건은 이곳 신림역에서 도보 8분 거리 내에 있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2022년도 12월 달에 지어진 딱 2년 된 건물입니다. 따라서 깜깜한 외관도 아주 멋진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호실수는 무려 18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풀로 채운다라면 월 1,400만 원까지 현금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오늘은 본 영상을 소개하기 전에 수익형 다가구 주택을 중개업소를 통해서 매입하는 것보다 금매로서 매입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중개업소보다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는 쌍방 합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말 갖고 싶은 매력적인 물건은 호가도 높고 실제 매도자의 의도에 의해서 높게 매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매도 하나의 매매 수단입니다. 법원을 통한 경매는 매수자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을 쓴 사람이 낙찰 받아가지만은 이미 사전에 실거래가 분석 또는 수익률 분석 여러 가지 비용 산출을 통해서 정확한 시세를 파악한 다음 이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기 때문에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으로 경매는 하나의 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까지 철저하게 증빙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는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거래가 신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금 출처 조사까지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분으로 공동 입찰을 하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장점으로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여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보통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는 온갖 대출 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많은 현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매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대출을 실행하여 높은 금액이 대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신탁대출의 경우 낙찰가의 90%까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좋은 물건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경매를 통한 매매는 중개업소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에이페오션에서는 수익률 좋은 다가구 주택을 많이 소개하고 있으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가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 물건 최선 다해서 권리 분석하고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매 물건 보러 가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와 보시죠. 이곳 신림역 주변에는 학생들과 젊은 직장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횡행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전세 물건을 피하고 있어요. 따라서 월세를 많이 선호하다 보니 원 또는 투룸들의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곳 신림역 주변에 다가구 주택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건지로 가고 있는데 메인 도로를 지나서 약간의 경사도가 있는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지금 물건지가 있거든요. 이 정도 경사도는 주택이 워낙 편하기 때문에 그 물건 도 임대인들 수요가 풍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경매 물건입니다. 본건의 사건 기본 내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8,928번입니다.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443번지입니다. 감정 가격은 31억 82만 9,200원. 최저 입찰 금액은 현재 1회 입찰되어 감정가 대비 80%인 24억 8,066만 3천원입니다. 따라서 입찰 보증금은 최저 입찰가의 10%인 2억 4,806만 6,3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은 59.9평, 건물 면적은 124.1평, 제시의 면적으로 31.4평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건은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입찰일은 2024년도 12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내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2022년도 12월 27일입니다. 말소 기준권리 또한 소유권 보존 등기와 똑같은 2022년도 12월 27일 관악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며 현재 본건에는 가압류 1건, 근저당권 2건, 전세권 2건, 따라서 등기부상의 총 채무액은 29억 1,057만 3,472원입니다. 본건을 낙찰받았을 때 등기부상 이수되는 법적 권리는 없으며 모든 저당권 등은 말소가 가능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용도 지역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지상 5층 건물로 건폐율은 58.36%, 용적률은 199.69%입니다. 건물의 구성도는 1층과 2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되어 있고 3층에서 5층은 다중주택과 옥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은 위반 건축물이 현재 등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건은 2번에 걸쳐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는데 2024
2023년도 3월 28일 50제곱미터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증축하여 이행강제금으로 900만원대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10월 1일 옥탑층에 39제곱미터가 추후 적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현재 부과되고 있지 않지만 약 800만원대가 부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건의 불법 증축된 면적은 총 89제곱미터인데 본건을 낙찰받고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라면 아무래도 이행강제금은 약 1,800만원 정도 부과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다른 어떤 다가구 주택보다 많이 나온 이유는 이 건물이 2022년도 12월에 지어진 신축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의 내역 연수가 길어질수록 이행강제금은 줄어들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본건의 주차장으로 5개 4대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층별 구성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공부상 사무소인데 현재 원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27.34평, 원룸 3가구. 2층 또한 근린생활시설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29.23평, 원룸 4가구. 3층 다중주택 26.44평, 원룸 4가구. 4층 다중주택 공부상 22.02평이나 제시의 면적이 포함되어 실제 면적은 32.7평, 원룸 4가구입니다. 그리고 5층 또한 다중주택으로 공부상 14.57평이나 제시의 면적이 포함되어 실면적은 23.19평, 원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고 옥탑은 건축물 대장상 계단실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안은 12.08평 1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건물은 총 18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1호 라인 6.7평, 2호 라인 9.4평, 3호 라인 5.7평입니다. 2층에서 4층은 모두 동일한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1호 라인 6.7평, 2호 라인 7.2평, 3호 라인 6.76평, 4호 라인 6.76평, 5층은 1호 라인 13.3평, 2호 라인 7.6평, 옥탑은 1개의 호실이 있는데 12.08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말소 기준 권리는 2022년 12월 27일 관악중앙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 모두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하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혀 없습니다. 본건은 총 18개 호실인데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해보니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세대 103호, 303호 총 2가구는 공실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임차인 모두 권리신고 및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도 12월 27일 서울시 기준 임차 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5천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 변제금 대상이 되는 세대는 총 10가구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본건의 경우 임차 보증금만 19억 6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입찰가 기준으로 봤을 때 보증금 전액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 저항이 예상되므로 입찰할 때 충분히 명도 전략 가지고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물의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의 외관 한번 봐보셔야 아이보리색의 대리석으로 전체가 되어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거 옥탑층에 지금 판넬 구조로 지어진 건축물이 보이거든요. 자, 저 부분이 현재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총 면적만 89제곱미터예요. 따라서 일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약 1,800만원 정도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 지금 현관문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현관문 좌측에 역시 금빛으로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1층 101호에서 103호까지 2층, 3층, 4층 표시는 없고 5층, 6층, 701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우측 모습 살펴볼게요. 지금 곳곳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건물 우측에 현재 주차 공간이 있는데 총 4대를 댈 수가 있습니다. 전기 계량기 단자함이 있는데 총 18개와 공용전기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단전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건물 우측 안쪽에 분리수거함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 외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왠지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건물 관리하고 있는 분이 현재 여기 거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촬영 오기 전에 등기부 등본을 살펴봤는데 이곳 소유자분이 7층 701호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진짜 이분이 거주하면서 건물 다 청소도 깔끔히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건물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자마자 엘리베이터가 눈에 보이네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통 1층부터 서서히 올라가는데 오늘 7층부터 올라가서 아래층 내려오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7층입니다. 701호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정식 공부상 701호는 존재하지 않지만 불법 증축을 해서 전용 면적 약 12평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외국인 체류 확인서를 봤더니 2명의 외국인이 이 집에 거주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자,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701호는 옥탑층이고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5층입니다. 이곳은 호수는 601호, 602호 총
총 2개 호실이 있어요.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601호는 13.3평, 2호 라인은 7.6평, 이 중 601호는 투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구석에 보일러실이 존재하는데 601호, 602호와 옥탑층에 701호 3개 호수에 대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공급 제한된 세대는 없습니다. 계단 쪽에 있는 창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건물의 인테리어 디자인 측면에서 깔끔하게 보입니다. 다음으로 4층 내려가 볼게요. 건물 청소를 깨끗이 해서 먼지 같은 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기는 4층입니다. 근데 표시는 5층으로 되어 있는데 호수는 501호에서 504호까지 총 4개 호실이 존재합니다. 전용 면적 한번 살펴볼게요. 1호 라인은 6.7평, 2호 라인은 7.2평, 3호 라인은 6.76평, 4호 라인은 6.76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마침 중개업소 통해서 이 건물이 지어질 당시에 사진을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본 영상에 내부 사진 보여드릴 테니까 꼼꼼히 한번 살펴보셔야 건물 외부 좋은 자재로 지었을 경우 내부 상태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사진을 보니까 내부 모습도 정말 임차인들이 살기 좋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자재도 좋은 걸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층 보일러 4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급 제한된 세대는 없습니다. 외부에 보일러실을 갖춤으로써 내부 전용 면적을 더 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건물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3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가 701호에서 5층, 4층, 3층 내려오고 있는데 벽면 상태 다 확인해 봤는데 타일에 파손된 흔적 전혀 없고 별도의 어떤 누수 흔적도 전혀 찾을 수가 없이 아주 깨끗하게 건물이 관리가 되고 있어요. 여기는 3층입니다. 3층은 301호에서 304호까지 총 4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전용 면적이 2층에서 4층까지 모두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2층입니다. 2층 또한 3층, 4층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201호에서 204호까지 총 4개 호실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지금 센서 등이 고장나서 좀 화면이 어둡게 나오네요. 이 점 양해해 주시고 건물 전체적으로 좋은 자재로 잘 지어졌고 한 가지 조금 아쉬움 느끼는 부분이 건물이 좀 어둡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향후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나 잘 받는다라면 센서 등을 더 확충하셔서 건물 분위기를 좀 더 밝게 만드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층 보일러실 한번 볼게요. 2층 총 4개의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공급 제한되어 있는 세대도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 우리 살았던 1층 내려가 보겠습니다. 1층에 내려왔는데 보통 우리가 신림동 다가구 주택들 보면은 지하 1층에 별도 호실이 있어서 혹시나 여름철 폭우 왔을 때 침수 위험이 있지 않을까 많이들 걱정하시잖아요. 본 건물은 지하층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CCTV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양호하게 잘 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은 101호에서 103호까지 총 3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을 살펴보면 1호 라인은 6.7평, 2호 라인 9.4평, 3호 라인 5.7평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첨부할 사항은 이곳 1층과 2층은 공구상 근린생활시설, 즉 사무소로 허가받았던 곳을 주거용으로 무단용도 변경한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 향후 위반 건축물 등재 가능성은 있는데 보통 원상복구로 취사시설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적발 위험은 그리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층 보일러실 한번 봐볼게요. 여기에 보일러 세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 도시가스 공급 제한된 세대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쭉 지금 1층에서 옥탑까지 보일러실을 다 점검해 봤거든요. 저희가 매각 물건 매각에서 확인할 때 103호와 303호가 전이된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서 공실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라든가 전기 계량기 함을 봤는데 공급 제한된 게 없어요. 아무래도 103호, 303호 모두 거주하고 있는 걸로 다 추정이 됩니다. 이 건물 전체에 임차인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건물 외부 모습 및 내부 모습 살펴봤습니다. 어때 마음에 드셨나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젊은 사람들이 선호할 만한 외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 중간에 갑자기 이 건물에 관계자분이 나타나셨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촬영 중단하고 저희가 장소 옮겨서 이 물건 다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게요. 첫 번째 장점, 이 물건은 2022년도 12월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제 갓 2년 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 외부 관리뿐만 아니라 내부 모습 또한 잘 관리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임차인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점, 이 물건은 지하철 2호선 신림역으로부터 도보 8분 거리
거리내에 있습니다. 신림역이 임차인 수요 또한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임차인들이 출퇴근하는데 용이할 것 같다는 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 장점, 이 물건은 무려 18개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까지 갖춰져 있는 상태로 임차인이 꽉 차 있는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분리형 원룸, 즉 1.5룸과 2룸 구조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주변에 시세 조사를 해보았어요. 1.5룸의 경우 거의 전용 면적 7평 전후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은 1,000만 원, 월세는 약 70에서 75만 원 정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 2룸 같은 경우 보증금 5천만 원에 약 9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월 1,400만 원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주 우량한 물건입니다. 본 물건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단점, 이 건물은 무려 89제곱미터가 불법 증축으로 인해서 위반 건축물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만 약 1,8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낙찰 받는다면 이 부분이 최대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단점으로 본 건물에 1층과 2층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단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여 주거용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고, 세 번째 단점으로 신림역에서 본 건물까지 걸어올 때 진입로 부분 약 150m 정도가 경사도가 좀 있어요. 이 부분 마지막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에이펙옵션은 부동산 경매 컨설팅 전문 기업입니다. 평소에 시간이 없어 경매 공부를 할 수 없는 분, 왠지 경매가 어려워 경매로 투자하기가 망설여지시는 분, 믿고 신뢰할 만한 컨설팅 업체를 찾고 계시는 분, 저희 에이펙옵션에 전화 주시면 언제든 간에 좋은 물건 좋은 가격에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